비슷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천재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연입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토크 야만두 엘리펀 D. 이거 볼륨감 좋아하는데요, 이거 뭐야? 볼륨감, 에너지가 좋아, 이럴 때. 쓸데없이 오늘은 네. 백년지대계 아하. 바로 교육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선생님 어때요? 교육 얘기. 저랑도 상관없는 얘기죠. 사실 저랑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굉장히 좀 난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겪지 않을까.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또 전문가들을 모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원도 특수교육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청운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박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은 성함을 잘 모르시나 봐요. 교사신데, 네. 네, 본인은 소개를 잘 못하시네요. 네. 네. 네, 저는 횡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박임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근데 두 분이 이제 저희를 보시기에 어떤 학생 우리 학생으로 봤을 때, 어렸을 학생으로 때. 봤을 어릴 때 제가 첫 발령을 받고 제일 첫 만난 친구가 있어요. 재범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래 재범이 듣고 있니? 네. 너무 닮으셨어요. 제가요. 어떤 의미로? 아니 쉽지 않은데. 그 외모도 많이 닮고 네. 그리고 그 목소리의 그 뭐라고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닮으시고 이 활기찬 것도 너무 닮으시고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 너무 가슴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요? 가슴이요? 가슴이 아프다고요? 너무 참 사랑을 쏟았던 아이였고 아 사랑을 쏟아내 가슴이 아팠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아이였다는 얘기죠? 좋은 내용. 좋은 내용. 근데 정말 진심으로 많이 닮으시고 이미지도 닮아서 굉장히 저는 그럼 저 털복숭이 반가웠어요. 털 목소리 아니에요. 저 털 선생은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너무 아주 지적이십니다. 개구지고 개구지도. 네. 여기까지. 개구진 것까지. 네. 첫 단어만 듣기로. 네, 첫 단어만 듣기로. 네. 보통은 일반 교사를 다 꿈꾼단 말이죠. 네, 초중고. 근데 특수교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이다. 예. 어쨌든 제가 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네. 이제 살게 됐을 때 네.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야 하는 게 가장 멋질까 또 착하게 살까 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계기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웠던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계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재활시설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사회로 그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원봉사하러 갔거든요. 재활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먹이고 씻기고 함께 자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세상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조그만한 침대 하나, 여기 2층 침대 하나,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 바닥의 매트 하나가 그 아이들의 온 세상인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가 한번 안아줄 때만 드디어 그 자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되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먹이는 것도 내가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러면서 특수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이 40에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특수 교육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쵸. 저희도 네. 특수 교육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특수 교육이 무엇인지 뭐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법적으로 네. 그냥 그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교육적 욕구에 맞게 교육 과정과 그리고 관련한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아이 하나하나에 눈을 맞춰서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수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특수교육의 대상은 영재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네. 예,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70%의 아이들이 발달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나 이렇게 발달이 더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감각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청각, 시각 이런 친구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하면, 특수교육이 대상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그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하는가를 좀 쉽지가 깊게 않아요, 근데.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 저희가 말하는 그 특수라는, 저희가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견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리고 영재를 포함한이라고 하면 그 특수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도의 특수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교육학 책의 맨 뒤쪽에 특수아에 대한 교육 파트 부분에 장애아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영재아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대상, 그거의 법적 정의로 들어가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거든요. 네. 그쪽으로는 이제 영재가 포함되지 않고 저희들의 장애 학생들이 들어가는 네. 부분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나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이 살짝 겹치지만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지카드는 없지만 학교에서 교육받기에 불편함이 있거나 힘든 아이가 있으면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지카드를 가진 아이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장애 복지카드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좀 많이 뒤처진다거나 뭔가 보완해야 될, 지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로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달 지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10세, 그러니까 4학년이에요. 4학년 정도에서까지를 어떤 유예 기간처럼 장애를 장애 또한 변화하잖아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그걸 유예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이게 않는다. 보통 느끼시겠지만은 비장애인으로서 어려운 게 이 용어 선택과 단어의 정의예요. 특수교육, 뭐 장애, 비장애,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났을 때 비장애인이 해야 되는 어떤 매너, 예의, 그리고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기도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좀 대해야 좀 더 이게 더 리드미컬하게 좀 더 될까요? 아마 말씀하신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장애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배려는 모르는 상황이라면 나는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맞다. 네. 그 상황에서 누군가 배려를 받든, 장애우라는 표현이 뭐가 문제였냐 하면 친구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가 장애 친구랍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구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대의 개인성을 무시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을 가진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인과의 섞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폐쇄된 곳에서 좀 개방된 곳에서 많이 나오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들어가 계신 거고 그리고 보통 비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만 보니까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죠. 저는 뭐가 어려웠냐면 휠체어를 미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난 필요 없어. 네. 이것을 잡느냐 마느냐부터 전 시작이 되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 네. 그 묻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예. 묻는 게 결례가 될까봐. 네. 아니요. 굉장히 인권적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가 조금 불편해하세요. 네, 저도 그게 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네. 장애인 또는 일반인이라고 용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장애 일반인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인이고 보편적이면 이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그쵸. 되는데 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장애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기결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장애와 반대되는 말은 저희가 비장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보편적이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쓰지 못하세요. 장애가 가진 사회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장애라고 하는 용어도 쓰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것 같고요. 사실 사전적으로도 신체적인 기형이 있는 또는 뭐 정신적으로 기형이 있는 자를 장애라고 표현한다라고 그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들이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혐오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라는 말은 익히 써왔으니까 그래도 쓰는데 장애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초중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수학교는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있어요. 전공과요? 예,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학생이 대학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과의 공부 속에서 있는 대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학처럼 전문적이진 않고요. 흔히 말하는 일반 학교와 네.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들이 다른가요? 통합이라고 하는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들어가 있는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리가 되어서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소속인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니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특수학교가 더 낫다라고 하면 약간은 조금 더 분리된 형태인 특수학교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특수학교까지 가기 힘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시설에서 이동이 많이 불편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는 순회 교육 대상자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학교의 형태도 보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의무 교육이고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전공과는 무상 교육에 들어가고 있고 무상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교육부 안에 유초, 중고 그리고 특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12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
일반 교육과정인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창원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춘천의 개성 청각장애학교나 시각장애학교에서는 일반의 공통교육과정과 특수의 기본교육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특수학급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소속의 선생님들도 공통교육과정과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을 함께 그 융합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외우신 거예요? 선생님 외우시겠어요? 다 이게 뭐 그냥 다 알고 계시고. 너무 의식이 우와. 아까 특수라고 하시는 그 표현에서 네. 어떻게 보면 1대1로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거를 포함하셨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렇게 맞춤 교육을 학생들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하시는지. 특수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게 개별화 교육이라고. 개별화. 예. 개인의 어떤 그 요구나 능력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과정은 여러분도 다 경험했다시피 교과잖아요. 교과. 네. 교과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의미 있게 전달되고 그것들이 이제 경험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과를 벗어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그걸 개별화라는 것에 담아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만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와 그 어떤 개인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서 개별화 안에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학생들에게 그 특수 교육에 관련된 뭐 특별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통학 지원도 통학 그런 거? 버스를 엄청 예. 자주 보거든요. 예. 네, 노란색 버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특수학교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서 북부에 춘천 개성학교, 명진학교, 그리고 동원학교가 있어요. 네, 그렇게 3개가 있고 영서 남부에 원주 창원학교가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봉대 가온이 있고요. 그리고 영동 쪽에 속초 청해학교가 있고 그리고 강릉 오성학교가 있고 내륙에 태백미래학교 이렇게 좀 몇 개죠? 7개인가요? 네, 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가능한 자기 권역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자 하나 태백미래 같은 경우를 보면 삼척에 있는 아이가 태백미래까지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통학을 그렇게. 그렇지는 못하고요. 기숙사 거기는 기숙사가. 워낙에 통학 거리가 기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태백에 있는 아이들은 매일 등하교를 하지만 장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는 시간대가 7시에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7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삼척에서 7시에 그 스쿨버스를 첫 차를 타는데 자기 집에서 그 거점 지역까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훨씬 전에 출발을 해야 되겠죠. 새벽 5시에 출발해야 그러고는 도착을 하면 8시 30분, 4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학 시간만 따져도 거의 2시간 30분, 40분이 초등학생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요. 네, 그런 이제 자기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멀리라도 다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장거리가 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모두 특수학교를 세워야지 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수학교보다는 통합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는 게 특수교육의 목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자세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더 자세히 해야 돼? 그만 자세히 돼.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 보라니까요. 먼저 박임숙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희 딸이 들려줘서 듣게 됐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네. 이 노래 혹시 그 들으니까. 야구 되게 의외의 선곡이었거든. 그런 거예요? 야구할 때 나오는 게 야구할 때? 돌멩이? 아, 그래? 전 그 BGM으로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 거 같아요. 맛있다 밴드를 선곡할 줄이야. 야구에 돌멩이 나오나요?
데모할 때 짱 떨던 저. 아까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인가요 야구는 지금? 몰랐네요. 야. 네, 선생님 데모.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우리가 지적 장애, 뭐 이렇게 발달이 좀 늦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죠? 지적인 부분이 멈춰져 있다는 것이 삶이 멈춰져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멈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 삶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삶이.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그러한 삶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아동이 그 살아가는 기나긴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 번에 습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금방 말했듯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신변 자립을 할 수 있다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키워내는 게 저는 특수교육에서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교육이라는 게 뭐 거창한 물리 공식을 외우고 그것만이 교육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쌤 말씀하셨듯이 지금 친구들 관계에서도 즐겁게 되기를 바라고 사회에 나가서도 조금이라도 더 잘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저도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동정과 배려의 선택이 정말 너무 인권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인권적인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지금 오늘 프로그램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언제까지 우문 현답을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걸 받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민망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장애 학생을 두면 꼭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배려는 그냥 내 친구한테 하는 배려만큼 그 친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때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면 되고 단지 내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같이 놀자. 그런 자연스러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을 뭐가 저해하는가의 부분이죠. 뭐 철수라는 친구가 못 돼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특수학급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 아이들을 분리해 놓은 상태가 그걸 어렵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12년 동안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장애 아이의 어머니이시겠죠. 얼마나 가슴으로 우셨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던 장애인 말고
친구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한번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두 분께. 전 오늘이라고 봅니다. 저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저도 그런 재범이 네. 재범이 등장하니까 교사로서 보람 있을 때가 언젠지 좀 되게 그쵸.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먼저 대답해 주세요. 예, 매 순간이 보람이 있죠. 이런 또 우문현답. 저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사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변화, 5를 알던 애가 6을 얘기할 때 뛸 듯이 기쁘고 밥을 스스로 못 먹던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스스로의 삶이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질 때 그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람 속에서 이렇게 예전에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봤을 때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던가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시면 예, 특수교육은 날마다가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인데 몇 해 전에 제가 하늘로 먼저 간 아이가 있어요. 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차별, 우리가 얼마나 장애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학교라는 구조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면서 그 아이를 아마 평생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막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저로서는 제가 특수학급 있을 때는 우리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센터에 있어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죽도록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일반 학교에서 그 특수교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 학교에서 네. 아무래도 방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통합인 거죠. 그 통합이라는 게 수업에 있어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일반 교과를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수업을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수업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친구 관계의 어떤 질적인 통합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쳐져 있잖아요. 너와 나는 별개야 라고 하는 그 별개라고 하는 걸로 가둬놓고 그러고는 혐오나 어떤 차별을 하게 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육학 용어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보람을 언제 느끼세요? 또 질문을 또 다르게 하셔서 보람. 좀 계속 이어지는. 보람 네, 아까 보람 말씀하신 간단하게. 저 재범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였냐면 재범이가 오늘 제 발목을 잡네요. 아니에요. 우리 재범이 발목을 잡다니요. 잡았어. 제가 나이 40에 교사가 됐어요. 네. 물론 꼴찌로 교사가 되는 바람에 발령이 늦어졌는데 발령을 받고 첫 부임해서 만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만 계셨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네. 혼자서 집에서. 네, 혼자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오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 제가 발령받았고 그 친구도 이제 왔는데 학교는 오긴 와요. 오는데 5교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5교시고 6교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스를 자기 스스로 타고 굳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안 와도 될 텐데 보통 애들 같으면 안 올 텐데 근데 굳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참 마음이 이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1교시부터 와야 되는 오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칭찬 스티커 작업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혼을 더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으시는 거 아니, 아닌데. 그래서 걔를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떤 생활 패턴을 바로 잡아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교육적 목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마다 그 아이를 데리러 갔었죠. 근데 저희 아이들 태우고 거슬러서 이 아이를 태우고 이제 학교로 오기를 이제 몇 년째 했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또 고등학교 가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아니 재범이가 또 5교시예요? 너무 개구장이고 너무 학교만 오면 정말 잘 노는 친구였거든요. 밝고.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그 아이에게는 학교가 행복한 공간인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나기 전까지 태우고 다녔었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씻기고 싶었는데 요즘 같으면 난리죠 그게. 아,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른 어떤 지원들을 하고 참 기억에 남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저는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근무하셨었던 남자쌤이 계세요.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선생님 재범이 왔어요 하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정말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요? 이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말쑥하게 잘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성격상 늘 웃고 늘 밝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아이거든요. 정말 잘할 아이, 일을 잘할 아이였는데 취업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전달 받았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 같지만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연락 와서 취업을 했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이 재범이라는 친구가 선생님 술 한잔 사드릴게요. 자 재범이한테 영상 편지자 재범이 카메라 보시고 재범아 오명환 쌤한테 얘기 들었다. 쌤 꼭 술 마시러 갈게. 너 만나러 갈게. 뭐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전 맥주 마시는데. 맥주 그러니까 맥주 안주 치맥? 네네. 재범이한테 치맥 사라고 맥주만 사. 쌤이 살게. 그 친구는 정말 지역사회가 키운 아이라니까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학교 때도 그 지역의 돌봄을 받았고 자라고 나서도 멀리 못 가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 아이를 품어 안았던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지역에서 잘 보다듬어서 또 지역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 선생님의 또 그만한 역할이 있으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또 성공적으로 또. 매일 그렇게 혼내셨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게 저희가 그냥 듣고 넘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매일 가서 그럼 데리고 가서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얼마나 보람되시겠어요. 그럼 근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범이라는 친구를 형이랑은 비유하지 마세요. 재범이 좀 더 아시면 그렇지는 재범이는 않을 괜찮은 거예요. 친구예요.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목표예요. 네, 목표. 예.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분리된 상황도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설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 통합교육을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는 이제 교육과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네. 아이들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합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장애인분들이 네. 이동권에 대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한 분이 이제 리프트라고 해서 지하철 하나 네. 타기 위해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면 배를 누르면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 타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시간도 길고 위험하고 네. 그리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분, 노인분들, 다리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편안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얘기 들면 스크린 도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네, 스크린 도어가 왜 설치가 됐는지도 아시나요? 네. 사고가 발생. 네네네. 사고가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꾸 철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목숨을 담보하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야 되겠냐고 그 도어를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동이 생존권이고 그래서 스크린 도어가 결국은 설치가 됐지만 그걸로 혜택은 술 취한 분들이 떨어져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 심지어는 여성의 힐이 미끈해서 또 떨어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보완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잘 보면 장애인 아니면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개선점을 가지면 그게 이 사회의 혁신이 되는 문화가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이게 거죠.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속초 청해학교랑 그리고 원주 청원학교 그리고 강릉 오성학교 공연을 갔었거든요. 이 학교 오셨. 네, 이 학교 세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죠. 특징이 아니라 공통점인데 턱이 없어요.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턱이 없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나는 휠체어를 끌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발 걸어 다니는데 왜 이게 걸리지가 않으면 되게 편해. 뭘 타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연 끝나고 알게 됐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동권 보장이라고 했는데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휠체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턱만 없애고 턱만 낮춰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거를 돈 내고 하고 왜 그걸 굳이 바꾸냐 우리는 불편하지 않은데 근데 더 행복하고 더 편한 세상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저 아기 키울 때 그 약간의 턱 때문에 네. 유모차 끌기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되게. 근데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자전거 타더라도 약간의 턱이 있으면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베리어 풀이라고 하는 무장애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서 지금 건축물들은 다 그렇게 설치를 맞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동하는 것에 최소한 이동하는 것, 접근하는 것만이라도 장애가 없도록 설치를 해보자. 그런 베리어 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특수교육이란? 그냥 삶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삶이 지금 와서 그 거슬러 보면 50평생에 우리 장애 학생들과 함께 늘 같이 왔었구나 하고 지금에서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특수교육은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지만 특수교육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꿈인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특수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가능하면 이 세상이 예, 전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선배로서 특수교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 많이 하고 나와주세요. 정말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이 40에 교육계에 발을 디뎠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시행착오지만 그 아이는 걔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 학생한테는. 그래서 저의 어떤 행동이나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을 우리 후배들이 미리 알고 만반의 제대로 해라. 준비를 좀 하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죠. 네. 네. 간단하게 똑바로 해라. 네. 함께하는 경험을 많이 해라. 역시 똑바로 해라. 농담이에요. 함께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준비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길 바라는데 그게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했으면 하는데 어떤 경험을 넘어서 함께 하는 것. 특수교육은 제가 지금 현재에 와서 가장 특수교육에서 힘듦은 함께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고립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어떤 상황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립돼서 혼자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교육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함께 공동으로 어떤 것들을 성취해가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현장에 와서 그 경험의 힘을 받기 때문에 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원래 그 교육 계획에다 목표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노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 질문을 못한 게 있어요. 특수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어려움 아니면 학생의 어려움? 선생님의 어려움. 선생님들의 저의 어려움, 선생님의 어려움이죠. 능력이 부족한 것. 그럼 학생의 어려움이요. 우리 학생 취업이 잘 안 돼. 아까 그 특수학교에서는 전공과라고 해서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그렇지만 직업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전공과를 가요. 저희 장애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장애인 취업률이 뭐 바깥으로는 뭐 40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학도 들어가 있고요. 일시적인 취업까지 다 포함해요. 실질적인 취업은 11% 정도 되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1% 취업도 사실 4시간짜리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15시간 때문에 그 3시간짜리 그 취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단톡방에 이제 우리 전공과 예전의 아이들하고 단톡방에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어딘가에 나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한데 일단 첫 번째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두 번째 친구랑 마음 놓고 놀고 싶은데 여가를 마음 놓고 그 놀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나간 이동과 그리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토론을 좀 많이 하거든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취업이 좀 많이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원도 특수교육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 강원도 특수교육 역시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멀리 내다보고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피바이오설대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겠습니다. 보라보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능부자 옆에 또 재능부자 박루아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빠는 왜 이러는 거예요? 오늘 봄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산을 씨는 과학재난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뉴스는 뭐니 해도 MBC죠. 뭘 할 때마다 다 잘한다고 뭐 그런 에서 체육교육과로 갔고 그때 대학원에 먼저 석사로 들어갔거든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문의를 하게 됐고 오자마자 넌 아나운서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해봤는데 진짜 또 맞는 거예요. 계속 피아노를 좋아했어서 장고층 공연을 다녔었어요. 직장생활하다가 좀 과학 강사로 시작을 해서 수학 일만 거의 10년째 여러 분야에서도 각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단한 사람들. 네. 저 같은 사람. 뭐 하세요. 네. Every time I